네, 여야 의원들이 나누는 허심탄회한 토크 여의도 펀치.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미래통합당 김기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간단히 인사에 대한 이야기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노영민 비서실장 비롯해서 수석비서관 5명이 사의를 표했고요. 이 중에 일부 인사가 어제 단행이 됐는데 네. 두 분께 평가 간단히 들어보고 싶거든요. 먼저 박 의원님. 네, 어찌됐든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특히 부동산 미친 집값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의 심려를 끼쳐드리는 것에 대해서 저도 민주당의 중진 의원으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노영민 비서실장을 포함해서 여러 수석들께서 일종의 책임감의 발로로 사표를 낸 것으로 평가를 하고 그중에 일부 새 수석에 대한 인사를 단행을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책임을 통감하는 그렇지만 이제 다시 전열을 다시 재정비해서 충분한 국정 운영의 동력을 다시 만들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의 표시기도 하겠습니다. 예, 김 의원님. 예, 사실 이번에 인사를 보면서 청와대 인사를 보면 참 아쉽다 그리고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민심의 가장 흉흉한 지점은 이 부동산 정책을 포함한 각종 정책의 실패에 있고 그 정책의 정점에는 지금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분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처럼 꿀먹은 보니가 되어 계시고 또 그 비서실장을 포함해서 6분이 사표를 냈다고 하는데 그중에 3분만 수리가 되고 3분은 아직 그대로 여전히 계속 근무하고 계시다. 그리고 3분 이제 바꿨는 분들 보니까 또 똑같은 색깔이다. 그래서 참 안타깝다. 노무현 정신을 그대로 이렇게 이어받았다, 계승했다라고 이 정권이 말씀하시는데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그 당시 야당 한나라당의 대연정을 제안을 하시면서 내가 구성까지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이야말로 대통령께서 자기 사람 챙기기, 자기 진영 사람들의 편중된 인사 여기에서 벗어나서 좀 이렇게 통 큰 정치를 하시면 어떨까. 이번 인사도 참 그런 측면에서 좀 통 큰 인사가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고 정작 실패의 책임이 있는 국토부 장관 그리고 정책실장 또 그리고 그 경제부총리 이런 분들은 아무런 책임도 안 지고 가만히 계시니 이거 좀 웃긴다. 이게 뭐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럼 여의도 펀치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시죠. 첫 번째 주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 숫자 3입니다. 어떤 걸 뜻하는 산지 예상이 좀 되실 텐데요. 수해 복구를 위한 4차 추경 가능성 그리고 정치권에 불거진 때 아닌 4대강 논란입니다. 먼저 2달 가까이 이어진 장마로 전국 곳곳에 피해가 아주 극심하고요. 그래서 이 수해 복구 지원을 위한 4차 추경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박 의원께서는 4차 추경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첫째적으로는 이번 정말 비 피해가 아직도 끝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또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피해 추계가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현재까지만 해도 대략 한 4조 원 가까이의 4차 추경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현재 예비비가 한 2조 원 정도 남은 상태에서는 추경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빨리 이제 비가 좀 멈췄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피해가 제대로 집계가 돼가지고 우리 이제 피해를 입으신 많은 국민들께 충분한 혜택이 보상이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역시 우리나라가 1차, 2차, 3차 추경 1차에 한 11조 2천억, 11조 7천억, 2차에 12조 2천억 그리고 3차에 35조 1천억 정도의 추경을 했습니다. 역시 이 재정을 그렇게 확대했더니 확실히 OECD 국가 중에서 지난 2, 4분기에 마이너스 3.3% 역성장이긴 하지만 OECD 국가 중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OECD가 지금 잠정적으로 예상하기로는 OECD 1등으로 마이너스 1.2%에서 마이너스 0.8%로 역성장이긴 하지만 거의 마이너스 성장이 없을 정도로 재정 효과가 나고 있다라는 분석이거든요. 그렇다면 4차 추경을 이제 여야가 또 한 번
맞설 일이 아니라 합의해서 우리 김종희 위원장 포함해서 또 주호영 원내대표 여기 나오 계신 우리 또 김기현 의원 죄송합니다. 김기현 의원님 보면은 주호영 원내대표님들 생각나가지고 좀 닮으셨나요? 그래서 합의가 돼가지고 4차 추경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예, 근본적으로 보면 이번 태풍 피해가 워낙 심각해서 태풍 그리고 뭐 홍수 피해가 워낙 심각해서 그 뭐 4차 추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나라 빚이 워낙 크게 늘어나고 있고 상반기만 하더라도 재정 적자가 110조 정도 된다는 통계 보고가 있었던 걸 봤습니다만 금년에 100조의 국채를 이미 발행을 하고 있고 그동안 3차 추경을 아마 한 해 동안 한 것은 50년 만에 처음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 그냥 추경을 요즘 그냥 뭐 추경 중도에 걸렸다고 생각할 만큼 자주 하신단 말이죠. 그런 여러 가지 비판적 말씀을 드리고 싶긴 하지만 어떻든 지금 상황에서는 추경이 필요하긴 한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이 추경을 계속해서 비어들어서 할 거냐, 계속 국채를 발행해서 할 거냐. 이미 43% 정도는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계속 채무를 늘어갈 거냐 이거지요. 빚을 얻어서 그럼 잔치할 거냐 그런 고민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추경을 한다 하더라도 기존에 불필요한 각종 이 세출들 과감하게 구조조정해야 됩니다. 터무니없이 누가 어떤 분이 그 정의당 의원이신가요? 뭐 쓰레기 일자리 이렇게 표현했던데 그거 그냥 막 나눠주기, 현금 나눠주기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일자리 통계 만들려고 하는 그런 불효불급한 그런 지출을 좀 줄여서 정작 필요하고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 수재민들 지원해 주는 데 좀 썼으면 좋겠다. 추경이 필요하긴 한데 그 재원은 반드시 세출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일어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뭐 재정 건전성은 좀 걱정이 되지만 자연재해는 여야가 없는 이슈인 만큼 네, 맞습니다. 좀 두 분 의견이 어느 정도는 일치가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장마로 인한 피해가 속출을 하는 상황인데 정치권은 때 아닌 4대강 논란이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에 집중호우로 섬진강의 제방이 무너졌는데 이게 통합당에서는 4대강 사업에서 이게 섬진강이 빠졌기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했고 민주당은 아니다. 오히려 이 4대강 사업 때문에 홍수 피해가 더 심해졌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면서 서로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두 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먼저 공격을 한번 받아보고 네, 그럴까요? 먼저 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뭐 공격하고 그럴 일은 네. 아닌 것 같고요. 4대강 사업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는 뭐 예전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확신을 하고 있는데 태풍뿐만 아니라 홍수, 태풍뿐만 아니라 가뭄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동안 많은 효과를 거둬왔던 것이 사실이고 그거 지금 이게 정치적 이념에 따라서 우리가 볼 게 아니고 실제 우리 주민들 입장을 들어보시면 아는데 현지에 사시는 주민들 아니 섬진강에 사시는 어떤 이장님이신가 그분도 말씀하시기를 이게 4대강 사업에 포함돼서 피해가 안 났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예. 창녕에 사시는 주민 그분도 이장이신 것 같던데 4대강 사업 때문에 생긴 게 아니다. 4대강 사업 때문에 그동안 홍수 피해도 별로 없었다. 그동안 그랬다가 늘 큰 비만 오면 홍수가 나면 피해가 있었는데 없었다. 4대강 때문에. 다만 이번의 경우에는 뚝 제방이 잘못 관리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게 현장의 목소리거든요. 그리고 그런 점들을 우리가 고려해 본다면 4대강 사업이 뭐 홍수의 피해 그리고 가뭄의 피해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 시점에 우리가 논의할 때인가에 대해서 저는 근본적으로 조금 회의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수재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이 판에 지금 그게 4대강 사업인 때문인지 아닌지 4대강 사업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는지 그게 지금 시급한 과제인가요? 그 과제는 다시 뒤로 물려두시고 지금은 당장 피해 복구 그리고 피해 현황 확보 또 그리고 추경을 통한 지원 여기에 골몰해야 될 때라고 보는데 대통령께서 사실 뭐 어제였나 오늘이었던 걸 보도된 것 같은데 어제인가에 보도됐던 내용을 보니까 그 이제 뭐 이 비서관들 모아놓고 회의하시면서 이게 뭐 댐이나 그 저기 그 뭐 4대강 사업의 효과에 대해서 검증을 하자고 말씀하셨던데 사실은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할 때가 아니라 이게 지금 그런 논란이 있지만 지금은 우리가 그런 논의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피해 복구 그리고 피해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거기에 관심을 쏟아야 되니까 정치권 모두 다 이 점에 대해서 좀 전념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될 텐데 느닷없이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좀 생뚱맞다. 이 홍수로 인한 피해마저도 정치적 이슈로 몰고 가려시는 건가. 정치권에 또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대통령께서 그러시려는 하지 않느냐. 대통령께서 그러시기엔 조금 저는 이해가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일단 우리 김기현 의원님 말씀 중에 지금 수재민들이 많이 발생했고 많은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보상이나 또 비 피해 대책을 세우는 게 급선무라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아주 전폭적으로 동감을 표시합니다. 그런데 MB계 의원님들 중심으로 정진석 의원님이라고 계시죠. 예. 뭐 MB 대통령 때 정무수석도 하신 분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또 권성동 의원님, 뭐 대표적으로 MB 때 역시 비서관 하신 법무비서관 하신 분입니다. 제가 한참 뒤 후배 법무비서관이에요. 제가 선배고요. 그런데 이분들 중심으로 MB 찬가가 갑자기 나온 겁니다. MB 영웅까지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분 지금 재판받고 있는데 도움 안 됩니다. 과연 통합당이 저는 잘 되기를 정말 건전한 야당으로 비판적이고 건전한 야당으로 우뚝 서야지 저희 민주당에게도 상당히 매기효과처럼 저희들이 긴장하고 더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국정 운영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는 것인데 갑자기 느닷없이 뭐 지금 느닷없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느닷없이 MB 대통령이 나온 거예요. 그게 과연 통합당의 혁신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 과거로부터 단절하지 못하는 통합당의 미래와 혁신이 과연 설득력이 있는 것인가 하는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이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을 당시에 감사보고서도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 감사보고서도 지적된 건데요. 4대강 사업의 기본은 보하고 보를 많이 만드는 거였죠. 그래서 예. 물 흐름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강바닥을 파내가지고 준설하는 그 두 가지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보라는 것은 홍수 예방 효과가 없다라는 게 이미 검증되고 그러한 감사보고서가 나온 겁니다. 뭐 지금 두 가지 상반된 결과가 있죠. 섬진강은 무엇 때문이냐? 그것은 제방 관리를 좀 소홀히 한 거 아니냐? 무엇봐도 전대미문의 폭우가 지금 쏟아진 겁니다. 예. 그런 자연재해가 크기 때문에 그런 면이 크고 두 번째 낙동강으로 가면 보가 물의 흐름을 상당히 지장을 줬기 때문에 제방이 터진 거 아니냐라는 지금 전문가들의 견해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보가 홍수 예방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라는 거. 두 번째는 4대강 사업은 기본적으로 지천 지류를 중심으로 한 사업이 아니고 본류 사업들입니다. 근데 그 4대강 사업이 있든 없든 그 전이든 후든 그 4대강 본류에는 홍수가 없었습니다. 지천 지류에 홍수가 많았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이 논쟁은 뭐 김기현 의원님 말씀처럼 전혀 쓸모없는 논쟁이고 통합당을 위해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문제 제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혹시 제가 한 말씀 좀 예, 오류가 알겠습니다. 있는 말씀이 예. 있어서 그 MB 정부 시절에 추진했던 4대강 사업은요. 본류 중심 사업이 아니고 본류부터 시작해서 지류 지천으로 확대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MB 정권 시절에 본류 사업에 대한 많은 반대에 부딪혀서 그중에 일부밖에 사실 진행을 못한 상태였는데 다음 정권으로 이어가면서 지류 지천에 대한 정비 사업을 전혀 안 했습니다. 지금 뭐 문재인 정권에 들어서 제가 지류 지천에 대한 정비 사업을 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자꾸 다른 정권 책임, 언제까지 옛날 정권 책임을 물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잘잘못 여부를 지금 논의하는 것 자체가 저는 참 답답하다. 대통령께서는 적어도 그러실 일 아니다는 말씀을 꼭 지적해서 드리고 싶고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볼을 설치하게 되면 물의 흐름을 장애를 줘서 그것이 제방에 충격을 주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들이 있는데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지금 댐 설치, 보보다 댐은 훨씬 더 지장을 많이 줘요. 엄청나게 크니까요. 그런데 댐을 설치한 곳에서 그러면 뭐 소행강댐, 의암댐, 뭐 팔당댐 그 근처에 보가 다 터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그렇게 터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자꾸 4대강 사업을 연결해가지고 원인이 되니 안 되니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참 넌센스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댐과 보는 전혀 성격이 다른 거예요. 우리 김기현 의원님이 뭐 제가 보기에는 조금 오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댐은 그 자체로 물을 가두기도 하고 물을 조절 기능이 있는 것이 댐이고요. 그렇지 예. 않습니까? 예. 댐의 수문을 열고 닫고 하는 그러한 기능이 있고 보는 그런 기능이 없고 보는 그냥 물이 넘쳐서 흐르는 겁니다. 그걸 지금 다른 얘기 말씀드리고 자꾸 문재인 대통령 말씀을 하시는데 자꾸 과거에 MB 대통령, MB 찬가를 불러드리고 MB 뭐 지금 제 재판받고 있는 그분들을 뭐 김기현 의원님이 그랬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아까 두 분의 의원님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보기에는 MB 찬가예요. 그렇게 불러드리니까 대통령께서는 그럼 객관적으로 국민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한번 정밀하게 검사해보자. 그런 취지의 말씀이시다라는 말씀. 하나 말씀을 더 드리면요. 예, 짧게. 보가
조절 기능이 없다는데 거기 안에 보여도 문이 달려 수문이 달려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부분이 가둘 수도 있고요. 높이가 된 만큼 높지 않다는 것이지 수문을 통해서 물의 흐름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있는 수중보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거는 사실 왜곡한 것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희가 수해 복구에 힘써야 할 시점이다라는 네, 내용 네. 정도로 좀 그럽시다. 마무리를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수요 묻고. 네, 예. 저희가 두 번째 주제 확인하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는 추풍입니다. 지난주에 추미애 장관의 검찰 고위 간부급 인사가 있었습니다. 이제 법무장관 취임 후에 두 번째 정기 인사였는데 여야가 역시 상반된 평가를 내놓고 있는데 두 분의 의견이 역시 엇갈릴까요? 좀 어느 분께 먼저 들어볼까요? 뭐 비판을 들어보고 또 잘 방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하면 보통 유리한데. 그러면 이번에는 먼저 박 의원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뭐 인사라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윤석열 검찰총장의 공과 가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과가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상철 서울고검장이 오늘 취임식을 하면서 취임사 잘 했더라고요. 원칙으로 돌아가라. 원칙이라는 것은 검찰은 공정해야 된다. 왜? 검찰권이라는 게 그만큼 무서운 거기 때문에 5가지 권한을 갖고 있어요. 수사권에서 시작해서 기소 독점권, 그리고 공소유지권, 집행권, 형과 또 형의 집행 뭐 등등이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 이러한 권한을 갖고 있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검찰권이 일사불란하게 말 그대로 군대식 조직처럼 오로지 하나의 지휘 체계와 하나의 명령과 하나의 이념과 하나의 지향을 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 그것은 자칫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검찰 공화국이 된다는 말 얘기 들어보셨죠? 예. 법의 지배가 아니라 검찰이 지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통제 가능성이 언제나 있어야 됩니다. 검찰 내부적으로 검찰총장의 힘이 막강하기 때문에 내부적인 권한의 분산이 있거나 또는 검사들이 개별 검사장들, 고검장들 또는 중견검사들 또 평검사들이 개개로 상당한 정도의 민주적 소양을 갖고서 내부 통제가 되면 검찰총장의 일방적 지휘 명령이 부당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데 그렇지 않고 이번에 검사장도 불러들이는 거 봤지 않습니까? 일사불란합니다. 군대와 다를 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 의한 법률적 통제, 규범적 통제, 민주적 통제가 없으면 자칫하면 저건 무소불위의 법의 지배가 아니라 검찰의 지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검찰의 지배를 막기 위한 법의 지배의 수단은 인사권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 윤석열 인사권. 총장에 대한 힘빼기 인사였다라는 데 동의를 하시는 거네요. 외부적 규범적 민주적 통제가 필요한데 그것은 인사권밖에 행사할 게 없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처음부터 강골검사, 약골검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예. 처음부터 특수통검사, 공안통검사, 형사통검사, 공판통검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다 역할을 맡겨주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동안에 특정한 사람들, 꼭 윤석열 검찰총장만 얘기한 것이 아니고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과거 정부 때도 특정한 힘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한 그 어떤 그 엘리트 검사들의 그 골간이 유지돼 왔습니다. 그런 것을 좀 바꾸고자 한다. 검찰 문화를 조금 더 민주적으로 바꾸자 나온 차원에서의 그런 인사이기 때문에 예. 저는 지금 이번에 인사된 사람들을 뭐 애완용이니 뭐 무슨 뭐 그런 그렇게 비판이 표현하는 있었죠. 것은 예. 그럼 본인은 어떻게 검사 생활을 했는지 또 검찰 출신 의원님들 중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럼 그분들이 검사할 때는 어떻게 했는지 한번 손에 가슴을 얹고 생각을 해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예. 그분들이 사실 검사할 때 어떻게 했는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가하셨습니다. 윤석열 총장 정말 훌륭한 검사다. 그리고 당신이야말로 진짜 제대로 검사의 표성이라고 인정하셔서 검찰총장으로 임명하신 거고요. 그러면서 우리 검찰총장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표상이었다고 해서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사냥개처럼 돼가지고 상대방 진영, 자기들이 뭐 그냥 공개하고 싶은 진영을 공개할 때는 마음껏 써먹었다가 이제 살아있는 권력이라는 현 진영에 대해 수사를 하니까 그때는 이 잘못된 검사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누가 들어도 웃을 일인 거죠. 이번 추미애 장관의 그 2차 뭐 검찰 학살 뭐 이렇게 표현됩니다만 정말 홍위병 검사가 되라고 이제 아예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말씀을 드리지가 않을 수 없는데요. 이렇습니다. 빅4라고 이렇게 불리는 그 검찰의 직책이 있는데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의 검찰국장 여기는 인사와 예산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에게 인사와 예산권이라는 건 생명이거든요. 그 자리하고 예. 또 애들이 중수부장이라고 불렸던 그 반부패 강력부장, 지금의 예전 공안부장에 불렸던 이 그 공공수사부장 대검에 이런 네 자리가 전부 다 지금 특정 지역 인사로 채워져 있고요. 그 사람들 보면 또 그 중에 그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사람 혹은 뭐
아이 조국 무혐의라고 얘기했다가 후배 검사로부터 당신이 검사냐라고 지적받던 사람 그런 사람들까지 중직으로 다 보냈단 말이죠. 승진까지 시키면서 그렇게 보낸단 말이죠. 심지어 그 이게 뭐 채널 A 그 수사 관련해서 덮치기 세상에 그 부장검사가 상관을 덮치게 한다는 것도 처음 봤습니다만 그 검사 그 담당 차장검사를 승진을 시켜가지고 아주 이번에 요직으로 지금 이 공공수사부장으로 보낸단 말이죠. 이렇게 하면 도대체 무슨 메시지냐? 아 총성해라. 무조건 뭐 그냥 문비어천가 부르면 승진시켜 줄게, 좋은 보직 줄게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그 제 얘기가 아니고 지금 그 추미애 장관 얘기입니다. 추미애 장관께서 2002년도에 법안을 제출하신 적이 있는데요. 그게 공동으로 발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네.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검찰총장의 권한,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 너무 크다. 법무부 장관이 검사를 다 임명하고 보직을 정하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의 권한을 약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검찰총장의 권한을 주자 그러면서 검찰총장 이외의 검사 임명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이 인사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결정한다. 이렇게 자기가 법안에다 서명해서 냈습니다. 왜 그랬냐? 그 당시는 야당 시절이거든요. 야당 시절에 보니까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 너무 커서 정치권이 마음대로 다 검찰을 좌지우지한다. 그래서 법무부 공화국 된다. 법무부 공화국 뭐냐? 대통령 공화국. 대통령이 마음대로 다 시키는 정치인이니까. 그래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확보가 안 된다 해서 본인 스스로 그런 법안을 내셨던 분이 이제 와서 모든 권한을 다 법무부 장관이 장악해서 법무부 장관 공화국으로 만들어버리겠다. 검찰을 완전히 그냥 법무부 장관이 손안에 두겠다 그러면 그건 누가 납득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공정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혹시 짧게 하실 얘기 있으신가요? 아니면은 저희가 다음 뉴스로 모두 되셨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끝나려고 그랬군요. 예, 맞습니다. 이 말씀 한번 좀 남겨놓고 가려고 네. 그래요. 검언유착이니 권언유착이니 지금 서로 상반된 개념으로 쓰잖아요. 검언유착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있는 검찰과 유착이고요. 권언유착은 지금 여의도에 가보십시오. 지금 민주당하고 가까운 기자분들 많습니다. 통합당하고 가까운 기자분들 많습니다. 네. 행정부처에 가도 기자분들하고 대변인실하고 가깝습니다. 권언유착은 추상적인 거예요. 수사권, 기소권 안 갖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검언유착과 권원유착은 하늘과 땅입니다. 수사권, 기소권을 갖고 있는 기관과 유착하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이다. 그 말씀을 좀 남겨놓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말씀 더불어민주당 그래야 저희가 되실 다음 시간에 다시 모셔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 통합당 김기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